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한에서 교민 700여 명을 싣고 오기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측이 제시한 비행 시간에 대해서 중국 측이 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 건지 이유가 좀 궁금하고 또 오늘 중으로 출발을 하긴 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민들이 오면 2주간 머무는 곳 진천과 아산의 시설인데 진천과 아산 주민들의 그 거센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 장관 통해서 직접 들어보죠.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장관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에 첫 전세기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허가를 안 해줬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허가를 안 했다기보다 이제 그 비행기가 뜨려고 그러면은 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승인 과정에서 이제 외교적으로 좀 외교부가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 약간의 뭐 서로 이견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해결이 됐던 거 아닙니까? 다 돼서 외교부가 발표했던 건데 갑자기 뭐 보류 이렇게 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때 완전히 확정됐던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그 비행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게 계획이 있어야만 교민들을 어느 특정 시간에 모을 수도 있고 또 모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계획을 가지고 중국과 상의를 했던 것인데, 예. 마지막 그 이제 비행 그 스케줄과 비행 허가 단계에서 아직 그 완전한 확정 못 받은 겁니다. 지금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스케줄 확정이 안 된 채 그럼 시간이 다 보도가 되고 공지가 되고 그랬던 건가요? 그런 셈이죠. 왜냐하면 그런 시간과 우리 스케줄이 없으면은 예. 그 우한시 전체 그리고 우한시 인근에 있는 주민들 우리 교민들까지 오시려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예. 미리 시간을 저희들은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교민들을 모이게 해야 되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최종 이제 조율 과정에서 중국도 이제 여러 정부에서 좀 이송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 스케줄 짜는데 좀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지금 동시에 다 전세기 띄워가지고 가고 하니까 공항 스케줄 정리 문제예요. 좀 단순하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꼭 스케줄이 그 기술적인 문제만 아니고 또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교민들 실어 나른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걸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좀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확정이 안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국 정부의 정책이라 함은 원래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그 국가에서 이 전염병 증상이 있는 사람을 외부로 내보냈을 때 그래서 문제가 되면 이게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이게 국제적인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내보내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국이 끝까지 망설이는 건가요? 이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것도 중국이 또 대외적인 어떤 위신이나 그럴까?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인데, 감염병인데, 예. 이걸 각국들이 너무 좀 부산을 뜨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외교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존심. 우리 안에 있으면 다 이 컨트롤 될 텐데 뭘 이렇게 막 구출해서 데려가고 이러는가에 대한 약간 자존심적인. 예, 그런 점이 구체적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저희들 직접 좀 협상 당사자가 아니고 외교부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계시죠. 예. 저희들 옆에서 이제 듣고는 있는데 좀 협상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감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다 데려갔잖아요, 자국민들. 호주도 데려가고. 미국과 일본도 더 많은 사람들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예. 비행 스케줄이 충분히 안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자기들도 2차, 3차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중국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제 말입니다만 중국이 좀 버티고 있는 상황,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럼 오늘 중으로 뜨긴 뜹니까? 아니면 그것도 장담 못 합니까? 오늘 중 뜹니다. 그건 어떻게 또 장담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그 협상을 과정을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순서가 있고 어느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마지막 이제 시간을 픽스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뜨긴 뜹니다. 뜨긴 뜨는군요. 예. 몇 대가 뜨나요? 원래 4대가 오늘과 내일 사이에 뜬다고 했었는데 그럼 비행 대수도 좀 줄어드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가장 바람직한 그 생각은 예. 한 너댓 대가 동시에 떠서 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것이 이제 협상 과정에서 점점 어려워져서 순차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4대가 다 뜨긴 하나요? 그것도 줄어듭니까? 그것까지는 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야, 네, 이런 좀, 상황이군요. 이 좀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뭐 우리 당국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지는데 예. 결국은 뭐 이러저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유증상자, 여러분 확진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네. 기침이든 미열이든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데려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예, 이제 중국 정부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처음에는 유증상자까지를 포함을 해서 예, 우리 교민들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다 데려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협상을 했던 것인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재국민 보호라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완벽한 방역체를 갖추고 있으니까 중국이 우리를 좀 믿고 유증상자까지도 일부 포함해서 오게 해달라고 계속 이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세기 신청한 한 720여 분의 교민 중에 증상이 있는 분이 유증상자가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하세요? 지금 현재 그 총영사관 우한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에서는 유증상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유증상 여부도 그분들도 발열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 사람의 몸이라는 게 체온이라는 게 꼭 항시즌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니까. 수준이 바뀌니까 예. 좀 가변질 수 있는데 그다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개별적으로 질의했을 때 없다고는 했는데 예. 와서 다 체크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분들 어쨌든 오늘 중으로 비행기는 뜰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김포공항으로 입국하고 게이트는 별도의 게이트를 이용해서 나온 뒤에 전세버스 타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충북 진천, 충남 아산 두 곳의 시설에서 2주간 격리된 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장관님, 네. 어젯밤에 주민들 설득하러 차관이 가셨다가 네. 뭐 물병도 맞고 머리채도 잡히고 이러셨더라고요. 예, 참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저도 처음에 걱정 많이 했는데 병원을 모실까 했었는데 차관께서 오늘 아침에 또 회의도 있고 그래서 병원은 안 가겠다 그러셔서 좀 일단 집에서 쉬시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 부상을 당했습니까? 좀 뭐 생치기도 당하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설득은 안 된 거죠? 일단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차관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그 행정선상에서 그 군수님하고는 다 설득이 되고 납득을 하셨답니다.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구나 납득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주민들께 가서 인사를 좀 하고 가자. 그렇게 군수님 제안을 하셔서 마지막 주민들에게 이제 인사로 갔다가 이제 그렇게 봉변을 당한 겁니다. 아, 군수님하고는 다 얘기가 끝나고 설득이 됐고 예.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감사 인사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물병이 날아온 거군요. 예. 설득이 됐다보다 군수님은 납득을 하셨고 협조를 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하고 뵈러 갔다가 그 이제 주민들 일부 개강되신 분들이 사실 뭐 이 정확하게 사태를 저는 모르고 있어서 그러다 반응을 보인다 생각하는데 그에 가시는 분들이 뭐 진료환자가 또 아니고 무증상자에다가 그냥 평상시 입국 같은 자기 집을 다 가실 분들이거든요. 일본은 집으로 갔죠? 네, 대부분 집으로 가고 또 그 일반 사회에 있는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민들 그러니까 커뮤니티 그러죠. 지역 사회 내에 있는 그런 뭐 호텔 그런 데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예, 일본은 호텔 아니면 집으로 보냈다고 하던데 어쨌든 지금 장관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 같은 경우는 최고 수준의 격리 조치니까 이제 걱정 말아라. 그걸 정확히 아시면은 주민들도 이해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진천하고 아산 주민들이 좀 격앙되신 이유가 뭔가 들어보니까 처음에 천안으로 정했다가 거기 주민들이 반발하자 진천하고 아산으로 바꾼 거 아니냐. 우리가 만만하냐? 이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교민들이 이웃송해로 교민들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150명 규모로 이제 신청이 됐었거든요. 전세기요. 1월 24일 날 그 우한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에서 이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을 때 신청자가 15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날짜가 지나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이제 항공 스케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날짜 좀 뒤로 지연이 되고, 예. 그래서 모시고 오셨을 때 임시생활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이제 옵션을 두고 여러 과정들을 찾고 있었죠. 수는 계속 증가하고, 예, 예. 그래서 한 군데 할 거냐, 두 군데 할 것이냐, 뭐 몇 군데 할 거냐 해서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군데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인접해 있는 곳에 과연 의료시설이 있는지, 시설의 어떤 수용 능력, 시설이 일단 있어야 되고. 예, 그 시설의 수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1인 1실을 저희들이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여러 분이 머물 수 없어서, 예. 그리고 또 공항에서 시설 간의 이동 거리라든지 또 그 안에 한 2주 머무시는 동안에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처치할 수 있는 어떤 의료시설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것도 지역적 안배도 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너무 집중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까지도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 천안도 확정은 아니었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정 아니었는데 보도가 먼저 나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그 보도 나갔을 때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확진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고 제가 그 자리에 딱 단호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천안은 주민들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은 시설 수용할 만큼의 시설이 안 됐던 겁니까? 이게 한 4도에까지 기준 조건에 봤을 때 천안보다는 현재점 설정된 아산하고 진천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제 중수부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현장에 트랙터까지 등장을 했대요. 지게차까지.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겠지만 정 안 되면 그러면 뭐 뚫고서라도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저는 어제 우리 차관님 가가지고 이제 군수님과 만나서 말씀을 진정하게 이제 드렸던 게 그분 납득하시는 게 우선 오시는 분들 우리 교민들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지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립무원 상태에서 공포 속에 떨다가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두 차례의 검역을 과정을 거치면서 다 건강한 분들 오십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출국할 때도 검역을 하지만 한국에 오셔가지고 내리자마자 또 우리 국내 검역을 또 합니다. 그리고 그 항공인 이송 과정에서 우리가 검역팀이 가서 다 검역을 하고. 근데 전체를 보면 3번의 검역을 거쳐서 무증상자만 지금 생활시설로 격리되는 것이고 나머지 유증상자들은 바로 지금 김포공항에서 병원으로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득했더니 군수는 납득을 하셨다. 그 말씀. 네, 그래갖고 충분히 납득하신 겁니다.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확신을 하시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럼 다른 곳을 찾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다른 곳 찾기 힘이 됩니다. 힘듭니까?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 장소 선정되고 내고도 준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뭐 주민들 좀 반대가 있는 상황이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는 말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님 인터뷰를 나누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중국의 사망자가 133명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70명으로 발표가 다시 났습니다. 170명으로 늘었고 WHO가 오늘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망자는 170명을 넘은 것으로 그 사이에 너무 늘었네요. 발표가 났고 WHO가 오늘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지금 전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으로서 제일 우려되는 건 어떤 겁니까?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입니다. 2차 감염이요? 2차 감염. 그런데 좀 저희들은 그것을 최선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 막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발생한다면 그걸 최소화시키는데 모든 행정력과 지금 인력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잠복기, 그러니까 무증상일 때도 전염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기침이라도 하고 뭐 가래라도 뭐 그르렁거리고 이러면 알아서 피하기라도 할 텐데 잠복기 상태에서 이게 전염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2차 감염의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원래 사스든 메르스든 2차 감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는 잠복기 감염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 지금 무증상 감염하고 잠복기 감염은 사실 전혀 다른 그 개념입니다. 그래요? 무증상 감염은 이 환자가 이미 그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데도
외형적으로 발열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나타내는 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감염병이든 간에 아주 특이하긴 하지만 예. 확률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잠복기 감염이라는 것은 그 예. 용어 자체가 예. 개념이 맞지가 않습니다. 잠복기라는 것은 아직 바이러스 발현되지 않은 시기를 잠복기라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감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이러스 아직 발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잠복기에는 감염 안 되는 거는 사스나 메르스나 똑같다. 이번에도 그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중국에서 잠복기에도 감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고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이 무증상 감염하고 예. 잠복기 감염을 용어로 혼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인터뷰한 많은 분들이 잠복기에는 이것도 감염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없거든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예. 잠복기인데 감염된 사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지금 헷갈립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장관님 판단하시기엔 전문가로서 판단하시기엔 중국 당국이 좀 헷갈려 발표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국 발표는 정확히 이랬습니다. WHO도 예. 무증상자 또는 잠복기 또한 전파가 일어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감염자들의 세부 역학 정보가 필요하고 지금은 그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무증상자 잠복기 용어를 같이 이제 또는이라서 용어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석할 때 잠복기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고 있지만 잠복기라는 것은 학문의 용어 정의상 예. 아직 바이러스가 발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감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다. 하지만 무증상 무증상자는 이미 발현이 다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달리 특이하게 아주 확률 낮지만 바이러스가 다 감염되고 발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아프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알겠습니다. 예. 과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대략의 시나리오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중국에서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다 이러던데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자체는 중국에 들어오는 분들이 1차 감염원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서 중국 자체의 감염 발병자 줄어드는 1, 2주일 뒤에도 우리도 역시 가능성이 아주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도, 있습니다. 중국과 이 패턴이 같이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박능우 장관님, 지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또 의료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